우리는 몸이 아닐세, 마음도 아닐세, 우리는 주시하는 순수의식일세. 몸이라는 육체 존재 안에 얽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상상의 영역과 현실의 영역, 이 두 가지 트랙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는 자기규정이라는 말을 개체 존재인 몸뚱이에 한정하고 받아들이지. 규정된 존재성은 몸 안에 동일시되어 묶여있기에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트랙은 몸의 오감으로 체험되는 관념들이 현실화된 트랙이 되는 걸세. 문자 그대로 제한된 시선으로 하나의 규정을 통해 받아들이는 영상이 현실이라는 이름의 트랙이 되는 걸세. 이와 동일하게 오감이 작용하고 주인공이든 등장인물이든 관찰자로든 어떤 형태로의 나가 있긴 하지만 몸에 동일시된 나를 따르지 않는 트랙에 바로 꿈이나 상상이라는 관념이 부여되는 걸세. 그래서 시크릿이라는 현실 창조의 영역에 몸에 동일시된 오감이 그것을 이루는 요소로 관여하는 것이고 이것을 완전히 보게 된다면 전체성의 관점이 되는 거네. 진리의 차원을 알고 보면 비이원성이 곧 이원성이라네. 그러나 생각이 만들어낸 이원성의 도식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한 비이원성과 이원성이 서로 다른 상태라 믿고서 이원성은 버리고 비이원성을 찾아 헤매네. 하지만 한쪽을 취하기 위해서 한쪽을 버린다면 이 또한 이원성의 또 다른 형태일세. 알고 보면 코미디지. 지금 주체와 개체로 나뉘어 있는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 이 상태, 즉 이원화의 상태가 역설적으로 한 번도 나누어진 적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걸 깨닫네. 이원화되어 있는 지금의 이 상태가 실은 이미 비이원의 상태임을 증명하는 것이지. 본래 하나로서 분리될 수 없는 이원성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의식이라는 수단으로 꿈꾸듯 자신을 그려내야 했네.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다라는 성경의 이야기처럼 이원성을 통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네.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원성을 내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네. 진정한 지혜는 대상의 한쪽 면만 보지 않지. 우리가 대상의 한쪽 면만 보는 것은 관점의 작용일 뿐이네. 관점이란 세상을 보는 틀을 말하는 걸세. 하지만 잊지 말게. 관점이란 한 점에서의 시선일 뿐이네. 내가 서 있는 한 점 규정, 관념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나면 나의 시선은 변하네. 세모난 관점에선 세모난 세상이 보이고 네모난 관점에선 네모난 세상만이 보이지. 관점의 안과 밖을 이루는 경계를 허무는 것이 비이원이다. 생각을 아는 자는 세상을 아네. 생각이 세상의 실체이기 때문이지. 세상은 의식에 의해서 현현하지. 궁극의 실제가 자신을 체험하기 위해 마음을 만들어냈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펼쳐지는 세상은 의식이라는 움직임을 통해 삼라만상을 꿈처럼 펼쳐내네. 이때 생겨난 첫 번째 마음이 바로 내가 있음, 즉 M이라는 하나의 생각일세. 이것은 I am that 이라는 동사적 상태이네. 또한 한없이 모름에 가까운 알민 순수한 있음이라는 감각,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생각일세.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음의 정체이네. 마음이란 있다는 생각일세. 마음, 즉 있다는 생각은 연속성이 필요하네. 그래서 있지도 않은 시공간의 느낌을 만들어내고 이를 체험하기 위해 인식의 맹점을 만들어내지. 인식의 맹점은 존재의 잔상만을 체험하는데 이는 움직임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자 존재의 연속성이라는 착각, 망각을 통해 자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유지하려는 방편이지. 우리가 체험하는 이 세상은 궁극 실제의 마음속에 일어난 하나의 생각인 내가 있음으로부터 나온 것일세. 즉, 이 세상의 실체는 생각일세. 생각으로부터 나왔기에 세상은 연속성을 얻은 생각, 즉 관념 혹은 개념에 끊이지 않는 흐름일세. 소위 말하는 생각 혹은 착각의 연속이 이 세상일세. 생각이 세상의 실체일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진짜 있는 게 아니라 있다는 생각이며 반대의 경우 또한 진짜 없는 게 아니라 없다는 생각일세. 내가 가난하다면 그것은 진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이라는 생각이며 내가 부유하다면 그것은 진짜 부유한 게 아니라 부유함이라는 생각이네. 불교에서는 세상을 희론이라고 불렀네. 희라는 글자는 연극을 뜻하는 글자일세. 세상은 한편이 연극이며 그 연극은 개념을 통해서 인식되어 펼쳐지지. 개념은 결국 생각일세.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나를 만들어낸 것일세. 개화로서의 나는
고유우주를 경험하는 하나의 통로이며 관찰하는 렌즈이지. 우리가 나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존재감마저도 생각이라는 것일세. 나라는 생각의 바탕 위에 우주 삼라만상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렇게 나타난 우주 삼라만상도 생각이 되지. 세상 자체가 생각에 불과하지만 그 무엇에 불과한 것이 또한 유일한 사실이네. 생각은 세상을 출력해내는 요소일세. 또 하느님의 첫 번째 생각인 로고스로부터 나온 신의 자식들일세. 게아로서의 우리는 그 로고스의 파편이지. 게아에게 인식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는 우주 삼라만상 또한 생각이 실체화된 것일세. 생각이 세상의 실체라네. 그러니 생각을 지배하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네. 그럼 어떻게 생각을 지배할 수 있을까? 생각을 존재하게 하면 되네. 존재라는 것은 드러나 인식되는 걸세. 그러니 생각을 존재의 차원으로 가져오는 도구는 바로 인식일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표현을 바꿔서 표현해보겠네. 생각이 현현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인식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인식하게. 그리고 인식된 결과에 대한 알므로부터 나오는 당연한 느낌과 감정을 즐겨보게.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현재라는 트랙은 그것으로부터 흩뿌려지기 시작하네. 인식한 것이 이미 이루어져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반복하는 것은 결핍만을 가중하네. 하지만 이미 첫 번째 인식으로 결과의 창조는 끝났지. 그 다음부터는 이미 이루어져 존재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을 감상하는 마음으로 회상하는 걸세. 마치 보관하고 있는 미술품을 꺼내서 감상하듯이 즐기는 걸세. 미술품을 감상하는데 횟수가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러한 반복의 행위는 거듭될수록 인드라망의 조합을 새롭게 움직여 현실 출력의 때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네. 마치 손안의 도자기를 감상하듯 거실벽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듯 상상 안에서 꺼내어보고 만족하는 것이지. 그것이 반복되면 그 작업이 행해지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의 파편은 결핍된 과거와 연결된 트랙에서 이탈하여 이루어진 결과로부터 펼쳐진 트랙으로 편입되네. 다들 트랙을 선형으로 이해하고 있네. 트랙을 선형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기존의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비이원적 운명론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야.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시공간의 인식 메커니즘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인식일세. 트랙은 절대로 선형이 아니네. 트랙은 전멸하네. 마치 연속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형광등 불빛이나 애니메이션과 같지. 하지만 연속된 것처럼 보이는 한순간은 무의식에서 I am that I am 으로 각인된 이미 그러한 모양태의 끊임없는 전멸진동의 잔상이네. 이 과정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각인된 인식이 연속성을 얻고 인간의식은 그것에서 흩뿌려지는 과정을 체험하는 걸세. 그것은 매 순간 전멸하기에 매 순간 새로운 선택의 가능성 위에 있네. 이른바 수많은 가능태의 평행우주라네. 연속되는 듯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사실 매 순간 선택되고 또 유지되고 있는 것일세. 이것이 비이원적 운명론이지. 매 순간의 찰나생멸 안에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네. 이것은 궁극 실제가 세상을 펼쳐내는 또 다른 원리인 동시성일세. 모든 순간 안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상대성이지. 원인이 있으려면 동시에 결과가 존재해야 하며 결과가 있으려면 동시에 원인이 있어야 하네. 만약 세상이 정해진 대로의 트랙만을 사는 선형 운명의 세상이었다면 시크릿이나 가능성, 가능태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네. 하지만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일세. 매 순간에 이미 완료된 결과를 선택하여 각인하는 열쇠는 암, 느낌, 감정일세. 그 원인과 결과의 동시성이 공존하는 장소가 지금일세. 그래서 지금, 현재가 수많은 가능성의 합류 지점이며 동시에 교차로가 되는 걸세. 이를 깊이 깨우치면 현실과 소망 사이에서 발생하는 괴리감에 빠지지 않지. 잊지 말게, 미래에서 뿌려지는 트랙은 선형이 아닌 전멸하는 인과 동시에 트랙일세. 현상을 펼쳐내는 것은 관념일세. 이 관념이 현상보다 먼저 있는 것이야. 허수인 나가 이 관념을 가지고 I am that I am의 메커니즘을 완성하면 비로소 현상으로 나타나지. 그러니 우리의 현실은 철저하게 그 현실에 대한 나의 규정,
즉 관념의 문제라네. 관념이 가지는 힘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크네. 사실상 세상 자체가 관념의 투영이지. 관념은 현실과 상상을 규정지어 현실을 현실로, 상상을 상상으로 나타낼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네. 현실이란 게 무언가? 현실은 시공간의 펼쳐짐이지. 그 안에서 오감의 대상이 있고 그것을 느껴 인식한 다음 이것은 현실, 저것은 상상이라고 구분을 하지. 즉, 오감이 먼저 있고 이에 따르는 개념을 인지하는 것일세. 하지만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펼쳐지고 인간의식은 인식의 맹점으로 인해 그 역순으로 체험한다는 것을 안다면 오감을 통해 현실이라고 개념 지어진 것들이 사실은 개념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러니 현실과 상상을 구분짓는 진짜 주인공은 이것은 현실이다라는 개념일세. 그리고 그 개념은 우리의 일상 안에서 체험하는 상황들에 부여되는 최종 개념일세. 이 최종 개념은 나는 무엇이다라는 자기 규정이 뒤에 오지. 이것은 현실이다의 형태로 말일세.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현실과 상상을 가르는 진짜 원인은 무엇이겠나? 바로 이 현실과 상상에 대한 최종관념일세. 그렇기에 현실 안에서는 철저하게 뒤집어서 생각해야 한다네. 현실과 상상을 구분짓는 진짜 원인은 무의식의 개념이네. 이것은 현실이다라고 개념이 부여되면 그것은 현실이 되네. 이것은 상상이다라고 개념이 부여되면 그것은 상상으로 남네. 우리가 물상이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동일한 심상이네. 꿈에 나타난 환영과 다를 것이 없지. 오감을 잣대로 본다고 해도 조금 더 생생하고 조금 덜 생생한 차이밖에 없네.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잣대는 오감이 아니라 개념일세. 그런데 이 개념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지? 그 개념을 부여하는 자는 나이네.